안녕하세요. 이컨스토리 for you 5월 26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핀비즈 웹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주식을 보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2탄으로 이걸 좀 더 인덱스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지난 편에는 S&P 500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 보면 Standard & Poor's 500 Index 다 categorized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캐나다 관련주들이 쭉 나오죠. 캐나다 관련주, 그리고 뭐 버뮤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버뮤다면 기본적으로 은행주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어디 한번 볼게요. 여기 알치 캐피탈도 그렇고 여기도 은행주고 이것도 은행주 같고 헬레논 트로이 이런 것도 다 이름 자체들이 홀딩 뭐 이런 자사 기본적으로 버뮤다나 이런 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뭉쳐놓는 돈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다 은행주나 뭐 웨alth 매니지먼트, 섀도우 뱅킹 같은 거 하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텔레콤 여기 모빌 회사인 것 같고 이코노미크 멕시카노 포멘토 뭔지 모르겠고 세맥스 기본적으로 멕시코에는 통신주하고 그 뭐야 기본 베이스 매테리얼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케이먼 아일랜드 자체도 은행주가 많은데 깜짝 놀란 게 헐벌라이프 뉴트리션이 여기 있네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헐벌라이프가 비상장주가 됐나 봐요. 발류 자체가 아예 안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 지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주식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여긴 아일랜드 관련주, 여기는 영국 관련주, 에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파마스리컬 컴퍼니예요. 그런 데 많고 글락스미스 클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파마스리컬 컴퍼니고요. BHP 그룹은 어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저머니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스위스 같은 데도 있고 노발티스 여기도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큰 거는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회사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노바티스도 이제 제약회사예요. 그러니까 꽤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이제 프랑스 같은 거 사노피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사노피도 제약회사고 요 유럽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큰 회사들이 다 그 저거네요. 그러니까 제약주들. 그리고 채널 아일랜드 같은 경우 여기 골드가 있네요. 채널 아일랜드 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하시기는 좋으실 것 같아요. 이태리가 옛날에 이태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두 개밖에 없어요. 페라리하고 ENI는 뭔가 모르겠네. 그리고 덴마크도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여기 이스라엘은 텍 컴퍼니하고 바이오 컴퍼니가 되게 스트롱해요. 그래가지고 이쪽 관련주들도 한번 보실만 하고 중국으로 가서 보면 바바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알리바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트로 차이나도 크고 차이나 라이프 인슈런스도 크고 여긴 뭔데 크네요. 바이두도 있고 쭉 있고
그리고 어디야? 일본으로 가면 토요다, 소니, 파마스리카 컴퍼니 또 있고, 뭐 미쓰호 큰 이제 뱅킹주죠. 인도에도 좀 있고, 타이완의 TSM이 삼성이랑 넥투넥을 하는 큰 그 저기 칩 메이커예요. 어, 삼성보다 조금 앞섰습니다. 앞서가는 회사예요. 그리고 청와텔레콤 요 정도가 저기고, 싱가포르도 이제 큰 저게 있는데, 안타깝게 한국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트레이드 되는 그게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디 한번 좀 보시죠.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SK텔레콤이 있고, 코리아 일렉트로닉 파워가 있고, 신한뱅크가 있고, 포스코도 있고요. 국민은행, 코리아텔레콤, 코리아텔레콤이 싸네요. 10불.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고, 요게 이제 그린 색깔이다 뭐 해가지고 아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어느 분기에 의한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는 전 세계 주식이 다 올랐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3개월짜리를 보면 웬만하면 다 빨갛죠. 빨갛다는 얘기는 뭐 브라질이 요즘 제일 힘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40%, 30% 엄청 떨어졌네요. 그게 보이고, 어디야. 캐나다 주식들도 뭐 20%씩 떨어진 거 많고요. 요 중에 보셨을 때 그린 색깔로 있는 게 무슨 회사인가? 라고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고, 한 6개월치를 보면, 6개월치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좋았다가 나빠진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 5월이 거진 끝나가니까 작년 12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어떤지 한번, 어디야. 지금 미국 주식 빼고, 이제 나머지가 보이다 보니까, 일단, 저기 뭐야. 풀 한번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6개월 동안 21%가 올랐거든요. 21%가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150불이었어요. 그러다가 3월 저기까지 쭉 올라가서 한 40불 정도 올라가다가 135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80불이 돼서 웬만한 게 리커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V자로 이제 바운스가 된 거죠. 이런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나마 앞으로도 안전하게 갈 주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도 엄청 올랐고 테슬라도 이제 130%가 오른 거예요. 지금 6개월 단위로 보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많이 리커버를 한 케이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ETF입니다. 요즘은 주식시장 자체가 ETF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TF가 뭐냐면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인데 스탁같이 트레이드가 되는 거를 ETF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뮤추얼 펀드를 스탁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ETF는 확실히 디비든을 주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도 디비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리트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엄청 ETF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히 보는 그 ETF 주는 그 인덱스예요, 인덱스. 인덱스가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봤던 게 S&P 500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인덱스 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느 회사가 이거를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VTI라는 ETF는 뱅갈드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거고, VU라는 회사는 똑같은 뱅가드인데 어디 S&P 500 ETF,
토탈 스탁 마켓 인덱스 펀드 ETF 쉐어라 그러는데 요거를 아시려면은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뉴스들이랑 여기 어디 보면 이제 컴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올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에 찾아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덱스 펀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지표인데 뭘 사고 팔고 하는 거 없이 그냥 as is로 가져가는 게 인덱스 펀드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인덱스가 QQQ예요. 저기 인베스코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뭐야 이게 그 QQQ인지 모르겠네. 공부 좀 더 해서 오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난 6개월간 여기가 뭐 4% 요 정도씩 떨어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요거를 뭐 1년 단위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QQQ 같은 거나 지금 28%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OEF 같은 경우도 9%, 22%, 18%,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18%.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퍼폼을 해줘도 솔직히 제가 그러잖아요. 30%씩 애뉴얼리 개인만 해도 3년이면 원금이 더블이 된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키 포인트세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주식을 셀렉트 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그 한 주식만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뭉치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거가 올라갈 거라고 꾀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요번에 그 인덱스하고 그리고 여기 어디 보면 이제 부동산 관련 ETF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잠깐만요. 여기 1년 저기 뭐야 한 달치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올라와 있잖아요. 다 그린 색깔인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인벌스 여기도 인벌스 여기도 레버리지 네? 그 인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 올라갈 때 테슬라 떨어진다에 엄청 공매도를 때렸었거든요. 그러다 완전 망하고 그랬었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QQQ를 예? 그러니까 S&P 500가 떨어진다 해야 베팅을 했는데 페드가 그걸 돈으로 엄청 꽂아 부으면서 이제 마켓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럼 S&P 500가 올라가면 그 반대로 해놓은 거는 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이 인덱스가 올라갈 때 7%, 5% 올라갈 때 이 똑같은 거에 인버스는 17%, 20%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레버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불 3 타임스 저기 이게 ETF가 어떻게 보면 조금 도박 같은 안전하면서도 도박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 보면 레버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지금 디렉션 데일리 S&P 500 볼 3 타임스 쉐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00불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1억 불을 모아놨는데 그거를 3배 정도 더 빚을 빌려가지고 3억 불어치를 베팅을 한 거예요. 그거 올라가면 3배로 더 올라가겠죠. 떨어지면 3배로 더 빨리 떨어지겠고. 그래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12%, 20%씩 올라간 거예요. 3배로. TQQQ 같은 경우도 이제 돈 빌려서 한 2배로 했던 것 같고, 이 울트라 S&P 500도 그렇고, 울트라 QQQ. 그러니까 요 ETF에 뭐뭐가 들어갔는지는 따로 구글에 가셔가지고 ETF하고 이 티cker 심볼을 집어넣으시면 거기에 어떤 주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을 거예요. 요게 최악이고, US 라지캡도 뭐 나쁘지 않았던 거, 이게 대표적인 게 IWF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큰 회사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US 라지캡 이게 괜찮고, 인터내셔널은 요건 찰스숍에서 하는 건데, 뭐, 6% 올라갔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가지고, 한 달 퍼포먼스를 보셔가지고, 아, 요게 어떤 컴포넌트인데, 어떤 게 모여져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이멀징 마켓이 기본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터키니 뭐니,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그 G20 뭐 이런 데가 아니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포텐셜이 많은 나라들을 이멀징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달러가 이제 쇼레지가 오고 그러면서 뭐 터키 같은데 브라질 같은데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의외로 5% 한 달 동안 5%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네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뭐 미미하게 올라갔고요. 글로벌에 가시면 이 골드 마이너 그러니까 금이 많이 플럭츄에이트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이게 금바일 수도 있고 금고에 들어가 있는 금 그 큰 금덩어리일 수도 있고 금 관련 광산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산주를 잘못 금인 줄 알고 넣으셨다가 나중에 쪽박 차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공부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테크놀로지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테크놀로지에 넣고 싶은데 미국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것들만 모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커머디티인데 의외로 골드는 떨어졌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골드 아이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골드주예요. 그리고 프레셔스 메탈 같은 게 이제 실버 같은 거, 페트롤 저기 뭐야, 딴 게 뭐가 있더라. 파랄리움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고 커머디티를 레버리지를 해서 이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머디티는 뭐냐면 요 나중에 가서 커머디티도 얘기할 텐데 커머디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 맛만 보여드리면 퓨처스에 가면 이게 커머디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크루드 오일 기름 가솔린 히팅 오일 내추럴 가스 에탄올 그리고 코코아 가루 카튼 오렌지 주스 커피 럼버 슈가 골드 실버 플라티늄 카퍼 파랄디움 라이브 캐럴 피터 캐럴 린헉 뭐 그레인 뭐 소이빈 밀 소이빈 오일 콘 윗 러프 라이스 옷 캐놀라 요거를 그 커머디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필품 같은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커머디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맵으로 돌아가서 ETF 다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픽스드 인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픽스드 인컴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진 변화가 없어요. 0.01% 마이너스 0.26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게 이제 픽스드 인컴 그러니까 안전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픽스드인데 브로드 마켓이면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데도 이제 인클루드가 되는 걸 테고 소버린 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뭐야 나라에 빌려준 것들을 아마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멀징 마켓에 국가에 대해서 이제 빌려준 거, 이제 채권 같은 거 사놓은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할 테고, 이것도 이제 같은 저건데, 이제 거버맨 크레딧, 이거 무슨 어떤 기간 산업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콜포렛이 여태까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콜포렛이 많이 힘들고 안 좋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보려면 3month를 가서 보면 콜프렛이 뭐 많이 리커버가 됐네요. 그죠? 뭐 이게 원래는 정부에서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집어넣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믿고 돈이 리바운드 돼서 올라온 게 이제 요 코퍼레이트 반드예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거고요. US volatility는 2배짜리 빚을 저기 쇼텀 저거를 2배로 빌려가지고 레버리지화 해가지고 투자한 건데 어마어마하죠? 석 달 만에 92%씩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 그래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그 몰빵은 아니더라도 현명한 투자를 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다음에는 퓨처하고 포렉스하고 크립토를 묶어서 해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나 현금, 선물 뭐 이런 게 이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다음 편에 알려드리면 어느 정도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